요요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먹는 거, 움직이는 거, 잠자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냐면요, 잠입니다. 그러니까 생체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이건 바로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주인이 잠을 안 자고 있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살을 빼려고 하는데 왜 단기 감량은 실패로 이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보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빨리 빼야지, 그래야지 성공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 식사도 막 줄이고 또 막 운동도 갑자기 늘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처음에는 좀 빠져요. 체중이 빠집니다. 이제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거는 몸의 어떤 변화고 어떤 장기적인 몸의 체지방의 관리와 비만의 관리인데요. 이제 이때 사실은 급격하게 식사량을 줄이고 급격하게 운동을 해서 빠지는 것은 사실 지방만 아니거든요. 뭐가 빠지냐면 수분과 근육이 함께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감량이 아니라 몸에서는 어느 정도 초기에는 빠지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위기 상황으로 몸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몸은 오히려 이제 내 몸의 생존을 위해서 또 에너지 소비도 줄이게 되고요. 지방 저장을 늘리면서 또 기초 대사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상황으로도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몸은 어떻게 보면 초기에 체중은 조금 줄 수는 있겠지만 몸은 살이 빠지는 몸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살을 오히려 더 찌우려는 쪽으로 몸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요. 2017년에 자마라는 이제 비만 연구에서 어떤 결과를 냈냐 하면 급격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근육 감소와 기초 대사 저하를 유발한다는 그런 걸 이제 연구 결과로 발표한 그게 있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이 단기적인 체중을 빨리 빼겠다고 하는 그런 감량은요, 오히려 성공하기보다는 내 몸의 요요를 만드는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결국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요요는 왜 생기며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요요가 오면 일반인들은 대부분 이제 내 다이어트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요요라는 거는 어떤 다이어트 실패라기보다는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어떤 생리 반응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걸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리적인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제 체중이 갑자기 줄면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몸은 오히려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요. 또 식욕을 막 증가시키죠. 왜냐하면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에너지 소비는 오히려 줄이고요. 또 지방은 오히려 늘리는 이제 방향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체중은 오히려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이제 더 찌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보면 체중 감소 후에는요, 오히려 식욕을 억제하는 우리 호르몬이 식욕 관련된 호르몬이 렙틴과 이제 그렐린이라는 것이 있는데, 식욕을 억제하는 이 호르몬이 렙틴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고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연구가 또 2011년도에 NEJM에서 이미 또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 요요라는 거는 단순하게 내 의지 부족 또는 다이어트 어떤 실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몸이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하나의 그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막 급격하게 식사를 줄인다든지 급격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서 칼로리 개념에 몸에 어떤 큰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내 몸의 어떤 에너지의 어떤 기능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걸 회복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어트 실패가 반복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이어트 했다가 실패하고 또 했다가 실패하고 이런 다이어트 루프라 그럴까요? 이런 걸 이제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경우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본인의 의지 부족으로 생각하고 또 뭐 본인을 막 자책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 원인은 어떻게 보면 방법의 문제입니다. 다이어트 방법의 문제거든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고 또 만들어지는 게 잘 순환되지 않고 또 하루의 어떤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잘 안정되고 균형되어 있지 않으면요, 억지로 체중을 줄이는 건요, 오히려 더 몸을 역현상을 일어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열심히 칼로리 개념으로 노력하는 거는 뭐 일시적으로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몸이 오히려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그렇습니다만, 다이어트의 핵심은 체중 감량이나 칼로리 개념이 아니다. 이 내 몸의 에너지의 문제, 내 몸의 어떤 기능의 문제를 찾아서 회복시키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빠르게 살을 빼면 왜 더 잘 찌는 몸이 되는 걸까요? 빠르게 체중을 빼게 되면요, 몸은 이제 생존 위기를 느끼는 거죠. 갑자기 칼로리가 들어와야 될 게 안 들어오게 되면 인체의 모든 기능들이 사실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은 생존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나타나는 변화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초 대사가 감소되죠. 그리고 식욕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또 나름대로 지방이라는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 저장의 효율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몸이 에너지가 흐름이 말씀드렸다시피 기초대사 감소, 식욕 호르몬이 증가, 지방을 저장하고자 하는 그런 효율이 증가하게 되면 똑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오히려 더 쉽게 이제 체중이 증가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른 감량은 처음에는 체중이 조금 줄기 때문에 성공처럼 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이 내 몸에 다이어트하고 나서 다시 몸이 오히려 같은 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살이 찌게 되는 어떻게 보면 요요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인식을 할 정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요가 반복되는 사람들의 특징이나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요가 반복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몸의 그 에너지에 관여하는 게 일상생활이거든요. 에너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고요. 또 에너지를 순환하는 데는 일상의 움직임이죠. 운동을 포함한 움직임이고요. 또 에너지의 균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루 해가 뜨면 일어나서 몸을 막 움직이고 저녁이 되면 몸의 에너지를 저장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저장하고 안정하는 게 이게 바로 에너지 생성 순환 균형인데요. 요요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 가지 중에 먹는 거, 움직이는 거, 잠자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냐면요. 잠입니다. 그러니까 생체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생체 리듬이 깨지는 이건 바로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식욕 관련되는 호르몬이 이제 우리가 밤 11시만 되면 이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식욕에 관련되는 호르몬은 어떻게 인체에 작용을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었기 때문에요. 하루 3번의 식욕을 촉진하는 그런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요. 또 몸의 기능이 정상일 경우는 일정하게 먹으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식욕을 억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정상적인 어떤 호르몬의 리듬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11시를 넘게 잠을 안 자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몸은 본래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를 수면의 골든타임이라고 그때 이제 잠을 자는 게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데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데 10시가 돼도 잠을 안 자고 11시 1시간 정도는 몸이 그걸 버텨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잠을 안 자고 있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저녁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무슨 그런 일이 있구나. 에너지를 저장해야지, 에너지를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밤 11시가 넘으면 식욕을 오히려 촉진하는 나오지 말아야 될 그렐린이라는 식욕 촉진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야식 유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11시 전후에서 저녁에 야식이 땡기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 호르몬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야식이 쉽게 말하면 식욕이 저녁에 뭘 먹고 싶어도 그걸 참고 안 참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나오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호르몬이 나왔다는 거는 내 몸의 식욕 관련 호르몬의 균형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게 깨진 경우는 제가 본인이 억지로 참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3개월, 6개월 하면 잘하는 겁니다. 이 호르몬의 변화라는 건요. 이 인간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자연의 에너지 흐름을 타는 거기 때문에요. 이 자연의 에너지 힘을 사람이 이기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요요가 많이 생기고 또 요요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실패하고 요요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하루에 생체 리듬이 깨져 있는 경우죠. 그래서 저녁에 뭐 어떤 데는 일찍 자고 또 새벽에 늦게 자기도 하고 아침 또 뭐 일어나는 것도 일정하지 않고 이제 이런 현상이 되면 에너지 균형이 깨어지게 되고 이거는 식욕 관련된 호르몬의 변화를 주면서 반복되는 그런 비만이 사이클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면 일단 식사를 줄여야지 그리고 많이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소모해야지 이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식사 운동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그런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수면입니다.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요 식욕을 촉진하는 그런 그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오히려 지방 연소도 감소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이제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몸은 오히려 살이 빠지기 이제 어려운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과를 보면 연구 논문을 보면요. 2004년도에 아주 란셋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죠. 세계적인 잡지인데 여기서 이제 대규모 연구를 했는데 수면이 5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비만의 위험이 한 50% 이상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수면이 부족하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요. 이제 지방 저장을 막 촉진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다이어트는 먹는 거와 운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 하루의 어떤 생활 리듬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수면이 핵심 요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왜 내 몸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요 무엇을 먹을까
또 뭐가 다이어트에 좋은가, 또 어떤 운동을 할까, 어떤 운동이 뭐 다이어트에 좋은가, 이런 고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사실은 내 몸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태인가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지방만 빼겠다, 살을 빼겠다,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몸을 망가뜨리는 하나의 지름길로 가는 어떤 그런 경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 몸의 상태가 중요한데, 더더욱 이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게 왜 더 중요하면, 이 같은 식사 또 같은 운동을 해도 결과가 이유는 단 하나거든요. 사람마다 몸의 에너지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라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내 몸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예, 내 몸을 이해하는 건 뭐냐면, 내 몸이 하루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잘 만들고 있느냐, 또 이 만들어진 에너지를 내가 일상에서 적절하게 움직이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체 모든 기관에 잘 순환 공급을 해주고 있느냐, 또는 이 생성 에너지를 만들고 순환 공급해주는 게 하루의 어떤 생체 리듬에 따라서 일정한 어떤 리듬을 가지고 있느냐, 이 에너지 생성 순환 균형이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몸 상태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내 몸 상태라는 거는요, 뭐 내 몸은 일단 단지 뭐 체중이나 어떤 그런 체형이 아니라 내 몸의 에너지 상태거든요. 내 몸의 에너지 상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이제 작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로, 그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힘이죠. 그게 이제 바로 에너지 생성이고요. 그 다음에 생성된 에너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체 모든 기관에 온 몸으로 전신으로 보내는 힘입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 순환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이라든지 또는 호르몬이나 자율신경, 이걸 이제 조절하는 에너지 균형의 어떤 힘이 있거든요. 이 에너지 생성, 순환, 이 균형이 바로 내 몸의 에너지죠.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강은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 세 가지만 잘 이루어지고 조화를 이루면요, 몸은 가볍고 또 건강해지고 절대 살이 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오히려 몸은 피곤해지고 또 필요 없는 지방이 축적이 되면서 비만이 오고요, 다양한 그런 만성 질환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의 에너지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많은 환자를 보면서 이 내 몸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몇 가지, 우리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몇 가지, 그 사람의 에너지에서 꼭 지켜야 될 몇 가지만 개선해주면 오히려 몸이 굉장히 건강하면서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걸 이제 인지를 못하고 어깨 아프면 어깨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어깨를 신경 쓰고요, 허리가 아프면 또 허리, 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다이어트면 무조건 살 빼야 돼,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원인은 사실은 몸의 문제에서 오는 건데요. 그리고 몸의 문제는 일상에 우리가 먹고 움직이고 잠자고 하는 이 일상의 어떤 생활 습관에서 오는 건데,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한다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아픈 곳만 또는 문제가 되는 곳만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에서 요즘 뭐 AI, 뭐 특히 이제 컴퓨터 공학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공학 교수님을 이제 특히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이제 이런 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는 교수님이 계셔서 그 교수님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카이닥이라고, KAIDOC, 코리안 AI 닥터를 줄임말인데요. 이런 코리안 AI 닥터라는 그런 인공지능 한의사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이닥은 뭐냐면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요, 한 뭐 20여 가지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해보면 본인 몸에 대한 에너지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에너지 생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고, 또 순환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고, 균형은 몇 점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당신은 에너지 순환 점수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떤 음식은 좀 피하시고, 운동 또 어떤 운동을 하고, 또 어떤 운동을 하는 건 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잠을 잘 때는 무엇보다 요거 하나만은 꼭 지켜라, 이런 이제 생활 솔루션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내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MBTI 같은 걸 하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요즘 또 개인정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예민하기 때문에 이름이나 전화번호 어떤 이런 개인정보 없이, 사실은 이 책에 이제 QR코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QR코드를 찍어보면 그냥 이름이나 개인정보 없이 그냥 쭉 설문해 보시면 자기 몸에 대한 에너지 생성, 순환, 균형에 대한 점수가 나오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주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고 이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몸 에너지 상태에 따라 어떤 개인차가 나타나나요? 우리 몸의 에너지는요, 사실은 그 사람의 체중이나 체형 또는 뭐 비만이나 여러 가지 질병뿐만이 아니라요, 성격까지도 사실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면요,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약한 사람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잘 못 만드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타고날 때 소화 기능이 좀 약하거나 평소에 식습관이 잘못되면서 위기능이 어떻게 보면 좀 무리가 오면서 에너지를 잘 못 만드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피곤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병이 왔을 때 회복도 굉장히 느리죠. 그리고 이제 특징이 뭐냐면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사람의 성격도 굉장히 내성적이 되고 소극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의욕이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런 사람은 비만이 와도요,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들은 대부분 근육량이 부족해지면서요, 팔다리나 이런 데는 가늘지만 자꾸 이제 배만 나오는 어떻게 보면 마른 복부 비만의 어떤 그런 체형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어쨌든 에너지 생성이 안 되면 쉽게 피곤하고 소화도 안 되고 오히려 비만도 마른 복부 비만의 어떤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에너지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를요 우리가 전신으로 잘 돌리지를 못하는 거죠. 잘 돌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어떻게 뜨냐면 몸이 늘 무겁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부석부석하고요, 또 손도 좀 이렇게 뻑뻑한 것 같고 몸이 개운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늘 좀 무기력하고요, 자리만 보면 자꾸 눕고 싶고 또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비만이 와도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전신적으로 비만이 나타납니다. 몸이 조금 붓기가 있으면 전신적인 비만이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주부들 보면 이런 분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한테 선생님 저는 물만 먹어도 붓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타고날 때 이제 심폐기능이 좀 약하거나 또는 생활 습관에서 너무 안 움직이게 되면 이제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기능이 오히려 저하되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의 특징은 어떠냐 하면요, 에너지 균형이 깨졌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루의 생체 리듬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에너지가 업되어 끌어올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5시 이후가 되면 서서히 에너지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저장이 되고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이게 자연의 에너지 리듬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자연의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중력 아시죠? 중력이 사실은 자연의 에너지 변화죠. 그 다음에 사계절이 바뀌는 거, 요즘 굉장히 추운데 이게 바로 자연의 에너지 변화에 따라서 우리 지구라는 게 23.5도 기울어져서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면서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 이 태양의 에너지가 변화에 따라서 이런 추위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만큼 이 자연의 에너지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다 의식을 못하고 생활하는데요. 중요한 자연의 에너지가 뭐냐면 하루의 자연의 에너지라는 겁니다. 하루의 자연의 에너지는 뭐냐, 어떠냐 하면 아침에 태양이 해가 뜨면서 지구에 햇볕을 내려비추면요,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깨어나게 됩니다. 에너지를 끌어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생명 에너지가 끌어올려지는 그런 에너지의 어떤 변화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쭉 끌어올려져서 오후 한 2, 3시 되면 피크를 이루다가 그 다음부터는 한 5시 정도 되면 이제 서서히 내려가면서 안정이 돼야 되고요. 사실은 밤 10시가 되면 굉장히 깊은 곳으로 이제 빠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사실은 하루의 자연의 에너지 리듬이고 우리 인체는 수만 년 동안 해가 뜨면 일어나서 움직이고 밤이 되면 잤기 때문에 이미 유전적으로 그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깨어졌을 때 바로 에너지 균형이 깨어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못하는 경우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특징적인 게 이 몸이라는 게 밤낮의 구분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오히려 무기력해지고요. 또 밤이 되면 오히려 뭔가 좀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고 각성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성격도 굉장히 예민해지죠. 조그만 어떤 자극에도 막 스트레스가 발동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밤만 되면 이미 이제 리듬이 깨지게 되면 식욕 관련된 호르몬이 깨지기 때문에 야식의 유혹을 못 참게 되고요. 또 저녁에 되면 야행성으로 뭐 밤늦게 자는 어떤 이런 생활 패턴이 이제 반복하게 되죠. 결국 다이어트 결과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사실 결국은 이 다이어트는 식사를 어떻게, 운동을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그 칼로리 개념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요, 내 몸을 아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내 몸의 에너지 생성은 제대로 되느냐, 생성이 안 되면 마른 복부 비만이 온다 그랬잖아요. 또 순환이 안 되면 전신 비만이 오고, 균형이 깨지면 에너지가 다 위로 밤이 돼도 내려오지를 못하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하체는 가늘어지고 상체는 오히려 어깨나 목 쪽은 비대해지는 상체 비만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 대부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이제 갱년기 여성 같은 경우도 자꾸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은 빠지는 것 같고 상체가 자꾸 비대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호르몬의 변화와 에너지 균형이 깨어졌다는 그런 하나의 어떤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방법을 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른 만큼 이 내 몸의 에너지가 어떠냐를 아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무엇보다 제일 첫째 해야 될 것이 내 몸의 에너지 상태를 아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 몸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내 몸의 상태를 알면요, 다이어트는 절대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몸이 스스로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식욕은 그냥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로가 줄고요. 그런 상황에서 체지방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몸의 불편함을, 에너지에 문제가 있게 되면 내 몸이 불편하게 되고요. 그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즐거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몸이 즐겁고 오히려 생각도 긍정적이 되고 오히려 에너지가 순환이 되면서 뭔가 몸이 가볍고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렵게 힘들게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고통이 아니라 내 몸을 회복하는 아주 즐거운 과정이 될 수가 있죠.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재동 교수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한 35년 동안 사실은 많은 비만 환자를 봤는데요. 그 비만 환자를 보면서 중요한 어떤 그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비만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제 먹는 걸 줄여야 되겠다. 일단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 먹는 걸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운동량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 임상에서 이제 우리가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이 같은 조건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다이어트를 해도 또 어떤 사람은 살이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변화가 전혀 없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지치고 또 오히려 몸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다이어트, 특히 이제 비만을 관리한다는 거는 어떤 본인의 단지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몸의 에너지 기능 차이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보면 우리 몸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보면 단순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이 소화기능에서 에너지라는 거, 우리 일상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요. 또 이 만들어진 에너지는 이 심폐순환기능이라 그러죠. 순환기능과 일상의 움직임에 의해서 전신으로 이제 이 에너지가 인체 각 기관에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생성과 균형이 일정한 어떤 생체 리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균형을 유지하면 사실은 우리 몸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이어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체중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요, 내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러한 깨달음이랄까, 환자를 보면서 굉장히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좀 일반 국민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 단순하게 다이어트라 그러면 칼로리 개념으로서 적게 먹고 많이 먹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몸의 에너지를 정상화 돌리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건강한 다이어트고, 또 살이라는 것은 빼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에너지가 정상화되고 내 몸이 정상으로 돌려지면은 그냥 빠지는 거다. 이런 걸 좀 알리고자 내 몸 에너지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이어트의 어떤 목표랄까 방향이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요즘 뭐 식욕 억제 주사제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맞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몸을 어떻게 보면 한번 이렇게 바꿔주는 전환의 계기랄까,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만 생각을 해야지 그걸로서 절대 칼로리 개념으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서 몸을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35년 동안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하나의 어떤 진리랄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꼭 일반인들한테 또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 생각 때문에 사실은 내 몸 에너지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 어쨌든 그 책 내용에 내 몸의 에너지를 진단하는 방법, 또 거기에 따른 생활법 같은 걸 자세히 잘 기록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건강한 그런 다이어트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